얼굴이 추하고 신체가 허약했지만 두뇌만큼은 섹시했던 남자. 권한 7자 중 한 명으로 뛰어난 시인이었던 남자. 좌중랑장 채웅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와 영접했던 남자. 중조부와 조부가 삼공을 지냈던 명문가의 후예. 바로 왕찬입니다. 왕찬은 자가 중선이고 선양군 고평이원 사람인데요. 이 형님은 불과 17살의 나이에 사도에 의해 초빙되어 황무시랑으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수도였던 장안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황무시랑의 자리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몸을 맡겼는데 유표는 왕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의 얼굴이 추하고 몸이 허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가벼이 쉽게 여겼고 중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찬은 유표에게 귀하게 쓰이지 못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무려 10여 년간 유표의 빈객 생활을 하며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유표가 죽은 후에 그의 그늘을 벗어나게 됩니다. 유표가 죽은 후 조조가 신야에 이르자 왕찬 형님은 유표의 아들인 유종에게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조조는 자신에게 항복할 것을 권한 왕찬을 이쁘게 보았는지 그를 초빙하여 승상연으로 삼고 관내 후에 자기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왕찬이 죽기 1년 전 조조가 오나라를 공격하러 갈 때도 함께한 것을 보면 조조가 왕찬을 유표처럼 홀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왕찬은 군모죄주로 승진했으며 위나라가 건국된 후에는 시중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형님이 승승장구한 데는 타고난 천재적인 뇌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왕찬이 다른 사람들이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바둑알이 흩어지자 그것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바둑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아 수건으로 바둑판을 가리고 왕찬에게 다른 바둑판에다가 똑같이 배열해봐 했더니 한 알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배열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사람 뇌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수준인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에는 왕찬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비석에 적힌 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글을 안 보고도 말할 수 있겠냐고 묻자 왕찬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을 돌린 후에 비석 내용을 말해보라 했더니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다고 하네요. 한 번 보면 죄다 외워버리는 엄청난 암기력 때문인지 왕찬은 박학다식하여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계산까지 뛰어나 산법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형님은 위나라 건국 후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중심이 되어 일을 맡아 처리했다고 하는데 위나라 건국 후 중임을 맡은 것과 시중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왕찬에 대한 사랑은 조조뿐만 아니라 조비에 이르러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권한 7자 중 한 명으로 탁월한 글솜씨를 자랑했던 왕찬은 붓을 들기만 해도 문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의 탁월한 글솜씨를 보고 미리 구상해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후에 글을 써도 왕찬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비는 왕찬은 시와 부가 뛰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 문장을 세울 수 없었다. 그가 만든 작품은 고인들도 넘지 못한다 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하늘은 그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두뇌를 주셨지만 천재적인 뇌를 감당할 피지컬은 허락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왕찬은 60편의 글을 남겼고 권한 22년 길에서 병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 41세였다고 합니다. 권한 7자는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 만큼 이러한 천재적인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훌륭한 작품이 한 개라도 더 세상 밖으로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권한 7자님들의 작품을 찾아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